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목차부터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AN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일반항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을 이용한 문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고, 네 번째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일반항에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각 뭐가 포인트인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AN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생님이 쓰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일반항은 보통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AN은 A1 플러스 n-1t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 보면은 n이 변수잖아요. 그쵸? 요거 함수로 보자면 이런 형태거든요. fx 이거예요, 이거. 함수를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죠. 미지수는 어차피 두 개거든요.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라고 두잖아요. 간단히 해서. 그럼 이것도 이렇게 둘 수 있겠죠. d에 n을 곱하고 플러스 a1 빼기 d인데 어차피 이거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두지 말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거 b로 표시하자. 그럼 미지수 두 개니까는 항 두 개 아니면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해요. 문제를 풀 때. 예를 들어서 뭐 2항이 5고 그 다음에 7항이 10이라고 합시다. 7항이 10은 뭐고 15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2항이 5니까는 5는 n에다 2 집어넣었을 때니까 2d 플러스 d. 7항이 15니까는 15 7d 플러스 d. 이렇게 하면 두 개 연립하면은 d하고 b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2차 함수도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b 구하는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그게 더 편해요.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죠? 2항에서 7항이니까 그쵸? 5번 더했으니까 5d는 몇 증가했죠? 10 증가했죠. 그럼 d는 2구나. 그러면 a는 2n 플러스 b 이렇게 해놓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게 하면 돼요. 2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려니까 b는 1이면 되겠네. 그래서 a는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1차 함수처럼 구해주면 돼요. 이게 가장 익숙하니까 이거 쓰면 되죠. 두 번째는 공차를 더해간다니까는 첫 번째 항 a 플러스 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쓰면서 가는 형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문이 9번, 14번 문제인데 이거는 곧바로 등차 중항하고도 연결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죠. a, b 플러스 a, o 이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이거를 a1 플러스 d 이거는 a1 플러스 4d 이렇게 표현해 주면은 이거는 2a1 플러스 5d 그 방정식 하나가 나오게 되죠. 미지수 두 개인 방정식.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 뭐 얘가 3이다. 그리고 a2 플러스 a 7 플러스 a 12 15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a하고 d에 대한 연립 방정식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쉬운 문제는 공식으로 가고 좀 어려우면은 오히려 규칙성 찾을 때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또는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많이 간다. 그리고 그거를 등차 중앙에서도 쓴다. 이렇게 알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N 구하기인데 SN은 기본적으로 우리 3, 5, 7, 9, 11 이걸 어떻게 합을 구하죠? 그렇죠? 간단하죠? 원리는 똑같아요. 거꾸로 씁니다. 11, 9, 7
이걸로 하지 말고 우리 뭐 FM을 해봅시다. 옛날에 로피탈이었나? 누구였지? 가우스라는 애가 있었어요. 가우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1부터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애들이 워낙 떠드니까는 떠들지 마! 계속 떠드니까는 야 1부터 100까지 더해! 그랬어요.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겠죠. 100까지 더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생이. 그런데 가우스라는 학생이 5분도 안 돼서 또 떠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왜 떠들어? 그러니까 다 풀었는데요. 그래서 가우스가 어떻게 풀었는지 풀어봐! 했는데 이렇게 푼 거예요. 어떻게 풀었냐? 1부터 100까지 쓰고 여기 100 플러스 99 여기 2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다 더한 거예요. 그럼 얘 더하면 어떻게 되지? 101 두 번째 항도 101 쭉쭉쭉 해서 마지막 항도 101 그럼 101이 몇 개 나왔어요? 100개 나왔죠. 그러면 합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항이 100개면 100 곱하기 101이 100개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2배가 되는 거죠. 1부터 100까지 더한 거 거꾸로 100부터 1까지 더한 거기 때문에 2배가 되니까 2로 나눠주면 답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요게 바로 합공식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SN은 다시 말해서 항수 곱하기 첫 번째 항 이 경우에는 1이 되겠죠? 끝항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첫 항 대신에 A1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공식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A1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A1. 그리고 끝항은 어떻게 되죠? A1에다가 n-1d가 되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요거를 좀 계산해 봅시다, 우리. 그러면은, n이니까는 2분의 dn제곱.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이 2분의 2a1 그 다음에 빼기 d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놈이에요. 요 놈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어차피 어떤 미지수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얘를 pn제곱 플러스 qn이라고 두고 p하고 q 두 개 알면 끝나는 거예요. SN은 결국 미지수 두 개짜리다. 그런데 p는 2분의 d, d분의 2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 일반 수열의 공차를 2로 나누는 게 n제곱항의 개수다. 요게 정해졌다고요. 됐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SN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홀수 1, 3, 5, 7, 9, 10, 11 이런 항에 SN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AN을 구할게요. AN은 2D죠? 그쵸? D가 2죠. D는 2. 그러니까 2N 첫 항이 1 나니까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SN은 어떻게 구하냐? SN은 2배잖아요. 그쵸? 2배가 아니라 반이잖아요. 요게 2배 된 거니까 그러면 n제곱 요걸 반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q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S1하고 A1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은 1이죠. 그럼 몇 다가도 1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되니까는 q는 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n제곱 이 플러스 0n이니까 어차피 n제곱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진짜 SN은 n제곱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맞죠? 2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요. 4. 2개 더하면 4죠? 3 집어넣으면 9 나오죠? 3개 더하면 9 나오죠. 됐죠? 이런 식으로 SN을 빨리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얘기했는데 AN에서 SN 가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SN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제 유형이고 AN에서 SN 가는 거, SN에서 AN 가는 거 이렇게 놔두는데 실제적으로 SN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용했던 거 있죠? 요걸 이용해서 PN제곱 플러스 QN 이거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때는 P는 2분의 D고 그 다음에 Q 구할 때는 S1은 A1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SM 빼기 SM 마이너스 1 SM에서 SM 마이너스 1 빼면은 당연히 AN 나오겠죠. 왜? 이거는 A1부터 해서 AN까지 더한 거고 이거는 A1부터 해서 AN-1까지 더한 거니까는 빼버리면 척척척척 나가서 AN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 이거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여러 가지 수열이든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언제나 쓸 수 있다. 근데 이 방법은 언제나 쓸 수 있죠? 이건 등차 수열 때 유도했던 거잖아. 등차 수열 때는 이 방법 쓰는 거예요. 네, 이거는 등차, 등비 여러 가지 수열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AN 구하는 거 등차 중앙, 두 번째 SN 구하는 거, 네 번째 SN, AN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예, 이렇게 기본적인 유형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두 가지 더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등차 수열 하기 전에 사실은 수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열. 그러니까는 숫자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전에 간단하게 수열 나열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1, 1, 1, 그 다음에 2, 2, 2, 그 다음에 뭐 나올 것 같아요? 3, 3, 3 나오잖아요. 이거 수열이에요. 수열. 여러분 IQ 테스트 같은 거. 그래서 그냥 왜 이거 등차 수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다음에 뭐 나올지. 그쵸? 네, 이런 것들이 수열이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열 자체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등차 수열보다도 여러 가지 수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장에서 굳이 이걸 심각하게 다루지 말고 그냥 이런 거 문제 나오지만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 가지 수열에서 다시 다룰 거다 이렇게 알고 가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면은 AN은 잘 봤습니까는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예요. 그럼 합은 뭐예요? 2차 함수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1차 함수와 2차 함수 함수하고 연결시켜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합이 최대일 때 이런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SN이 예를 들어서 우리 n제곱 마이너스 5n이라고 칩시다. 그럼 합이 최대일 때에 n을 구하여라. 합이 최대일 때 n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이거를 물론 하나씩 대입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AN을 찾아서 AN이 양수일 때에서 음수를 바뀌는 순간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이게 두 가지로 다 풀죠. 첫 번째, AN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럼 SN 나왔으니까 AN 바로 구해봅시다. 이게 1이니까는 여기는 2가 되겠죠. 2n. 1항하고 같아야 되니까 1항이 마이너스 3이니까는 마이너스 1항이 마이너스 S1은 마이너스 4네요. 그러면은 6 여기다 1 집었을 때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AN 나오죠? 그럼 이게 몇 항까지 양수예요? 그쵸? 1, 2항까지 양수죠. 3항은 어차피 0이니까 별로 의미 없죠 지금. 그러니까는 n이 2일 때까지 더해주는 거, 한마디로 S2하고 S3은 어차피 0이니까 이게 최대일 거예요. SN이 최대일 때 값은 S2까지 더하든가 S2나 S3까지다. 그럼 이거를 다른 함수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함수로. 그럼 봅시다. 이거 SN의 최대값이래. 그럼 표준형 만듭시다. 표준형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n-2분의 5의 n제곱, n제곱이래. 2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25.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봅시다. 여기서 이 함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5일 때, 여기가 2분의 5일 때. 한마디로 n이 2분의 5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데, 우리는 함수하고 다른 점은 뭐냐? 얘하고 함수하고 다른 점은 n은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이 n이 2분의 5인데 2분의 5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럼 2분의 5 전에 뭐죠? 그렇죠, 2죠. 그리고 2분의 5 다음이 뭐죠? 3이죠. 이때는 대칭이니까는 2일 때나 3일 때나 값이 똑같겠네요. 그래서 언제 최대값을 갖는다? S2나 S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합이 최대일 때 구하라고 한다. AN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SN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